자,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토요일 날 온라인 증권 강의회와 일요일 날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들을 알려드렸던 부분들은 뭐냐면, 자, 미국 문제죠, 미국 문제. 자, 홍콩 문제. 홍콩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까지 왔고, 이제 더 이상 악재가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올랐고, 그래서 국내 증시가 월요일 시장부터 신고가 레이스 가능성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 코스닥 모두 신고가입니다. 그죠? 신고가 났습니다. 이거 주말 방송 동안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예상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코스피가 5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분명히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죠? 코스닥도 분명히 다시 5일 이평선을 회복했습니다. 5일선, 11선을 깼다가 단숨에 하루 만에 5일선을 회복하는 강력한 반등이 나온 겁니다. 다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코스닥이 5일선을 깨고 나니까 그냥 분위기가 그냥 무방을 해도 분위기가 확 쳐져 있어가지고 말이야.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죠. 뭐 겨우 하루 정도 조정받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돼가지고 말이야. 세상 다 꺼진 것처럼 그렇게 풀이 죽었냐고 제가 막 잔소리 했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 주식 사라면 사지도 않고 조금만 올라오면 털어버리고 이건 인버스나 매수해놓고 곧버스나 매수해놓고 주가 폭락하기 말을 고사나 지내고 앉았고 시황이란 시황을 너무 몰라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모르는 거는 좀 이해는 가는데, 예,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시장 자체를 너무 모릅니다. 그냥 많이 올라가면 떨어질 거다 떨어질 거다. 언젠간 떨어지겠죠. 언젠간 떨어지면 지 말이 맞다고 이제 막 이제 떠들 겁니다. 그건 시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일부 전문가들 그다음에 뭐 TV 다른 방송국의 전문가들 그리고 인터넷 전문가들 소위 말하고 하는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개인 투자가들을 리딩을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잘 걸러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음? 잘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죠?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 한교수의 한 큐에서 뭐라고 해드렸는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 보시고 그 한 교수의 한 큐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내용들이 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 자, 한 교수의 한 큐. 요게 오늘 나간 거네요. 자, 오늘 나간 거고 지난 5월 29일 날 제가 한 교수의 한 큐에서 방송에 나갔던 내용입니다. 뭐 내용이 네. 자, 요 카메 이제 여기 마이크를 통해서 좀 들리실 것 같아요. 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나갔었던 한 교수의 한 큐 내용들입니다. 조금 버벅거리네요. 자, 삼성 에스대 뭐 방송에서 나갔던 점부터 삼성 에스대 신고가 나왔고 아직 중기 재반등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때문에 앞으로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은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사상 최고치의 경신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는 그 위에서 주식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소량의 매수삼으로도 주가가 중장기적인 상승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그룹 내에서는 이제는 삼성 SDI의 시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눌림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로 물량을 매집하면서 끌고 가면서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유튜브가 많이 버벅거리네요. 자, 멈추고
자, 금요일 날 한 교수의 한 큐가 이제 큐는 뭐냐면 중요한 기로점에 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홍콩 사태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올랐던 증시가 여기서부터 다시 본격적인 반등이 나서냐 내지는 단기적인 본격적인 조정이 들어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본격적인 반등이냐라는 얘기까지 이제 해드렸죠. 자, 본격적인 반등이냐 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들인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악재가 없다는 얘기고 홍콩 문제만 잘 해결이 되게 되면 대신은 더 나빠지만 않으면 시장은 본격적인 재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홍콩 문제만 잘 해결이 되게 되면 시장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자, 일봉상으로도 코스피 지수 N자 상승 패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신고가 나왔죠.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내일 한 수가 뭡니까? 월요일 날 한 수가 뭐예요? 총알 장전입니다. 자, 총에다 총알까지 일단 장전해 놓는 겁니다. 총알을 대비를 해 놓는 게 아니라 장전해 놓고 안전고리만 풀고 바로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갈 수 있도록 총알 장전까지 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배팅을 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전제 조건은 뭐예요? 미국 간 이 강대강 상태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홍콩 특별지위 해제 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긍정적이다. 그죠? 제가 한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예, 보세요. 내용 자체가 TV에서 제가 했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홍콩의 특별지위 해제라는 요 내용들은 이미 그 시장에서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의회 통과에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제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해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 중국 간부들에 대한 어떤 뭐 자금 동결이라든가 내지는 입국 제한 뭐 이런 것들이었었죠. 그런 거 외에 특별한 게 없으면 그것은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어땠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습니다.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약간은 불안하지만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괜찮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겁니다. 그죠?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총알장전이라는 그 내일의 한 수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린 겁니다. 결국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이 신고가 다시 5일 이평선을 회복을 했고, 그죠? 코스피도 5일 이평선 중심의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1차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2단 반등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죠? 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그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예상을 했던 그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시장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그동안 이 시장을 보면서 과연 이 시장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배팅을 할까 말까? 정말 주식 해봐? 마라? 이렇게 고민했던 분들이 이 시세를 보면서 이제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 이 시장은 되는구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응? 폭락장세 나올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폭락이 나오는 이 구간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제가 이 시점부터 대체적으로 코스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자, 1600선 부근부터 제가 이 시장은 이제 단기 바닥권에 근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한교수 한큐를 통해서 이제 지수가 거의 단기 바닥권에 근접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투맨을 하지 말고 매도를 하더라도 반등다운 반등을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고 일부 강력한 주도주 성장주들은 이번 이 하락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죽기 해라. 이삭죽기. 그죠? 이삭죽기.
그죠? 이삭 죽기를 해라라는 얘기를 참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렸습니다. 이삭 죽기. 그죠? 어? 이삭 죽기. 결국에 거기서 이삭을 주운 이삭 주었던 이삭이 뭐예요, 여러분들? 응? 주었던 그 이삭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 그 바닥에서 주었던 이삭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PSK, 그게 테크잉, 그게 두산 피올세는 좀 나중에 잡았고요, 그죠? 예?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많이 빠져서 대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강력한 시장에 주도주고 향후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악재 때문에 폭락이 났던 그 종목들, 완전히 헐값에 주워 담는 그런 타이밍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3월 23일 날 주가 폭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구간에서 PSK라는 종목, 3월 23일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3월 23일은 언제, 여러분들? 여기네, 여기. 그죠? 예. 여기 십자 양복 나오는 날, 요 날이네요. 그죠? 음? 이거는 시황을 알지 못하면 잡을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죠? 시황을 알지 못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이 회사가 나빠서 빠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고 시장이 바닥을 치면 이 종목도 바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교수의 한 큐에서 이 종목을 여기에서 잡은 거란 말이에요. 방송에서만 잡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방송에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잡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회원님들 말고. 네. 한 분 봤네요. 한 분. 한 분 잡으셔가지고 우리 회원님으로 들어오셨어요. 한 분. 왜 안 잡습니까? 공포죠. 이렇게 주가가 폭락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바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일부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집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죠? 일부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집을 단행하는 그런 전략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무서우니까 못 잡은 거예요. 결국에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은 사람들은 지금 88%가 되는데 90%가 넘어요. 그죠?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90%가 넘습니다. 98%. 오늘 또 했었죠? 100% 넘어갑니다. 네? 이 종목도 우리가 절반 정도는 털었어요. 절반 정도 털었습니다만 나머지 절반은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남들은 무서워서 시황을 모르니까 좋은 종목이 헐값에 팔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주식을 못 잡는 겁니다. 3월 23일 날 PSK 태클 공략 종목으로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죠? 그 종목은 지금도 주가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 오를 때 횡보할 때도 저는 팔지 말아라. 반등 나올 때는 매수해라. 추가 매수라. 신규 매수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드렸던 얘기는 절대 단타 치지 말아라. 지금은 단타 치는 장이 아니다. 지금은 주도주를 가지고 끌고 가면서 대시세를 만들어내는 장이고 한규수 대표는 그런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98%, 98%, 100% 넘어갈 겁니다. 수익률. 응? 매매일지 제가 절반 정도 매도한 거 보여드렸죠, 여러분들. 응? PSK 태그 절반 팔았습니다. 그래서 76.34% 수익률. 수익금이 얼마? 763만원. 두 달밖에 안 걸려서 두 달밖에. 그죠? 이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정도 수익을 낸 거예요, 여러분들. 테크에는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 수익 난 거예요, 여러분들. 93.6%. PSK는 절반만 팔아서 760만원. 나머지는 났고요. 조금 늦게 팔았어요. 갔다가 꺾일 때 팔았습니다. 그래서 76.3%가 된 거예요. 한규수 한큐는 수익률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여전히 90% 거의 100%가 가깝습니다. 응?
우리 5월달 전체 수익금 얼마? 3,900만원. 1억 기준, 투자원금 1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얼마입니까? 3,900만원. 최근에도 삼성 SDI 일진머티리얼스 단기차익 실현 해가지고 70만원, 210만원, 그죠? 하나마이크론 98만원. 그냥 종목 하나 팔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VIP 회비 얼마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어? VIP 회비 얼마예요, 여러분들? VIP 88만원입니다. 거기다 플러스 7일. 3개월이 얼마예요? 3개월 플러스 30일 추가입니다. 그죠? 지금 이 수익 금액을 보시면 저게 뭐 회비로 보입니까? 저 정도 투자도 못해요? 80만원, 200만원 투자해가지고 그냥 뭐 200만원, 80만원은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나오고 그러다가 대박주, 주도주 한번 털면은 1800만원, 1800만원, 700만원 나오는데 저걸 투자를 못합니까? 에? 중요한 거는 저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 위치, 저런 수익을 나올 수 있는 그 종목에 대한 그 위치, 매매 위치가 어디냐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한 대표가 한 교수의 한 키를 통해서 PSK 테크, 테크인 같은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잡았을 때 그 위치가 완전히 대바닥권이고 시장을 봐가지고 항상 그랬잖아. 터닝 포인트, 반등이 나오는 위치.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오는 그 위치에서 들어간 것이고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대세, 엄청난 수익, 95%라는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PSK라는 종목도 전체적인 시장을 봐가지고 저평가된 주도주를 중심으로 완전히 바닥권에 잡아놓고 나니까 그 다음 수익이 어떻게 되냐? 바로 PSK 90%라는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시황이 그렇다 쳐요. 얘네들 뭐 시황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 두산 퓨얼셀 같은 종목들 어떻게 했습니까?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을 주고 반등이 임박한 요 위치에서 방송에 나간 겁니다. 다른 종목들은 바닥에서 잡았다라고 한다면 얘는 바닥을 탈출에 따른 눌림을 주고 2단 반등이 나오기 직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 종목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장세가 이래요. 뒤늦게 움직인 종목들이 대박이 나옵니다. 어디서 잡았습니까? 여기서 잡았죠. 뒤늦게 움직인 종목이 한순간에 쳐다보게 되면서 125%라는 엄청난 시세가 나온 겁니다. 이 종목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70%, 80%, 90% 수익은 이제 일반화된 수익률이에요. 70%, 80%, 90%, 100%라는 수익이 일반화된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을 보고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을 못 갖고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무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회원님 중심으로 이제 종목군들은 처음에 수익률이 한 100% 정도 수익 나오잖아요. 종목이 평균적으로 그렇게 100% 종목이 2개, 3개씩 나오기 시작하면 이 장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절대 단기간에 끝나지 않아요. 그만큼 시중에 자금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두산 퓨얼셀은 바닥에서 잡은 종목이 아니에요.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을 주고 2단 반등이 나오기 직전에 방송에 나간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바닥권에 잡든가 아니면 눌림을 주고 재반등에 나서기 직전 내지는 재반등 시점 초반에 잡는. 절대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이 또 하나 있죠, 여러분들. 이겁니다. RM2 테크놀로지. 그죠? 이 종목이 바닥을 탈출했고 바닥 탈출에 눌림을 주고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딱 4월 20일 날 방송이 나간 거예요. 그죠? 그 종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한순간에 88%가 나온 거예요.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반등이 나오는 이 구간에서 추천 들어가지고 갔고 가서도 아직은 더 갑니다라고 하면서 홀딩했고 추가 반등 나올 때 또 리뷰해드리면서 이런 종목은 더 갑니다. 매수. 어떻게 됩니까? 88%. 가만히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후발주들이 단기간에 급등주가 나와요, 여러분들. 오히려 대장주들은 처음부터 힘들게 올라와서 90%, 100% 이렇게 나오는데 후발주들은 조금 올랐다가 나중에 훅 올라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후발주.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게 여기입니다. 이걸 잡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무방 장중 무방 잠깐 하면서 봤습니다만 아직도 이상한 종목만 들고 계시고 진단해달라고 진단 올리고 팔으라고 했는데 팔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이상한 종목만 들고 계세요. 현금은 있는데 이거 잡아도 돼요? 이거 잡아도 돼요? 내가 잡으라는 종목은 안 잡고 엉뚱한 종목만 가지고 맨날 물어봐요. 주식은 누가 더 많이 합니까? 제가 더 훨씬 많이 알죠? 경력은 누가 더 길어요? 제가 더 훨씬 더 길죠? 그죠? 응. 먹어도 내가 훨씬 더 많고 깨져도 내가 여러분들 훨씬 덜 깨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무방 안 오셔도 좋아요.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목 진단 의뢰하는 거하고 질문하는 거 보면 뻔히 알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어도 엉뚱한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돈 벌어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 돈 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일단 원래 대장주로서 제가 한 교수의 한 키를 통해서 강조를 드렸었던 종목군들 PSK 테크, 테크인 모두 90% 이상의 대박 수익이 난 상태이지만 그 뒤에 따라가는 두산 퓨얼셀이 더 빠릅니다. 수익률이 125%. 그죠? 그리고 RM2 테크놀로지도 그 뒤에 따라간 종목인데 얘도 한순간에 88%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얘를 급등한 게 아니라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을 주고 반등 나오는 두 번째 눌림목에서 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장세가 이런 종목이 정말 많아요. 이런 종목을 절대적으로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신규 회원님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했고 오늘도 매집을 했습니다. 막 급등한 종목들은 막 쫓아갑니다. 안 무서우세요? 나도 무서운데 그런 종목 안 무섭습니까? 오늘도 제가 KMW 리뷰해드렸었죠. 어? 뭡니까 KMW 5G 가는 주 리뷰해드렸습니다. 털지 말라고. 다시 중간 바닥 따지고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괜히 엉뚱한 거 매도하고 나서 엉뚱한 종목 가서 물려있으면 결국엔 또 주도주 또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 종목 저 종목 괜히 왔다 갔다 해봐야 알지도 못하는 종목도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하면서 매매해봐야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슈프리마 등치가 큰 DB하이텍 이런 종목들 그죠? 이런 종목들도 수익률이 42% 삼성 SDI 같은 등치가 큰 종목들도 삼성이 20% 넘죠? 그죠? 결국에 바로 그런 원리로 시장의 흐름을 알고 그 매매 포인트를 잡아가면서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잡고 그러면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서 수익이 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시장에서 소요되지 않습니다. 결국에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코스피가 신고가를 기록했고 코스닥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5일이평선 위에 올라섰습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것이고 시장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코스피 일봉상 바닥 탈출에 따른 기간 중에 2단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이런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코스닥 지수도 어땠습니까?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1차 상승에 따른 기간주 중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주봉상 제가 말씀드렸었죠. 코스닥 지수는 이미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 지수대로 회복을 했고요. 5일 이평선 중심의 강도 높은 상승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한국 증시는 코스닥 지수가 5일 이평선, 5주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기조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냥 장대 항봉이 세우거나 아니면 못 가더라도 한 주 내지는 2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갈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 갈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결국엔 그냥 간다. 결국엔 간다. 그럼 어떡하나? 가기 전에 미리미리 월요일부터 종목군들에 대한 배팅을 단행하고 주도주에 대한 매수를 단행하고 길목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린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예상한 대로 완벽하잖아요. 지금 양봉 나왔잖아요. 그죠? 양봉 나왔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코스피도 신고가. 그러면 더 고민하면 안 되겠죠.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약간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큐에서 얘기했던 내용들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약간 조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미국이 이 유혈 폭등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백악관으로 진출한 흑인 유혈 폭동으로 인해서 백악관에까지 시위대가 들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한 시간 정도 머물렀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자, 보통 이 유혈 폭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증권시장에 그렇게 뭐 신경 쓸 만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신경 쓸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조심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은 코로나19라는 악재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태고 완전하게 잡은 상태는 아니에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미국 사회가 다소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중 간의 갈등도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플러스 알파 이 흑인 폭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주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안한 상태에서 이러한 조그만 악재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시장에 예상치 않은 복병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미국의 이 유혈 폭등세가 얼마만큼 더 확산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장기화되게 되면 장기화되거나 확산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계속 확산되게 되면 이거는 시장에 분명한 악재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확산세도 조만간에 진정될 것이다. 과거의 경험이라든가 항상 증권시장을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다. 그죠? 결국에 유혈폭동이라는 이 악재는 우리가 경계는 일단 하는데 그리고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악으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최후에 이것이 정말 장기화되고 확산되고 있고 미국 경찰이 이런 사태를 빨리빨리 진정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계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조만간에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악재가 없습니다. 이제 악재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죠? 악재가 없습니다. 계속 언급드렸습니다만 미국은 홍콩 문제에 있어서 특별지를 박탈을 추진하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다든가 1차 무역 합의를 파기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미국이 한 발 물러나는 형태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를, 미국 증시를 급락시키면서까지 홍콩 문제를 건들고 싶지 않다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과 중국 문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미 클라이막스까지 간 것으로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악재는 없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에다가 미국의 바이오치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 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에서는 분명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분명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아시기 바라고 중국이 7조 2천억 위안의 대규모 초강력 경기 부양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또 한 가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지난주 목요일날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때 목요일날은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료 자체가 완전히 묻혔어요. 예, 홍콩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는 신경도 안 씁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든지 인상을 하든지 신경도 안 씁니다. 원래 금리 인하게 되면 그거 시장에서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근데 시장이 반응도 안 합니다. 반응도 안 해요. 그죠? 반응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날 목요일날 한교사 한 큐를 통해서 오늘 증시는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시장은 거의 뭐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시장이 오늘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라는 재료가 크게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증시가 안정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등장합니다. 왜? 엄청난 유동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증시 주변에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있었는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 유동 자금들이 더 들어올 겁니다. 증권시장의 부동 자금이 무려 1,100조 원에 달한다. 그죠? 증권시장의 부동 자금이 무려 1,100조 원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해버리니까 금리가 제로 금리입니다. 그럼 은행권으로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오겠죠, 여러분들. 그죠? 부동산 시장도 정부에서 다 눌러대고 있는 상태. 부동산으로도 자금 못 갑니다. 그럼 이 많은 자금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이 뚫려 있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증권시장으로 들어오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증권시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시대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증권시장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이번 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라라고 할 때 하십시오. 나중에 시장이 꺾이고 경기할 때는 제가 분명히 한 교수의 한 큐를 통해서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토요일 날도 일요일 날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이 단타를 쳐야 되는 구간이 오게 되면 그때 제가 단타 치십시오. 경기하십시오. 장기 투자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겁니다. 한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주식을 현금을 총동원해 가지고 시장에 있는 주도주를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야 됩니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식 매수를 고려하고 고민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주식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분들은 이 관심에서 못 빠져나갑니다. 결국엔 배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빨리빨리 판단하고 결정을 해서 제가 강조드렸던 그 위치에서 지금 이 위치에서 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주도주권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모르면 제가 오시라 그랬습니다. 무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셔서 돈 좀 버세요. 제가 증권시장에 있으면서 29년 동안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돈 좀 많이 벌었으면 하는 게 정말 소원입니다. 좀 돈 좀 버세요. 돈들을 못 벌어요. 돈들. 장이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좀 많이 벌어야 되는데 장이 좋을 때는 찔끔 벌고 장이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은 대로 그냥 다 깨집니다. 최소한 장이 좋을 때 최대한 많이 벌어놔요. 벌어놔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장이 좋을 때 남들처럼 10% 20% 먹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좋을 때 500% 600% 먹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이 꺾이면 먹었던 거에서 한 50% 뱉어내고 한 450%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장이 좋을 때 10% 먹어놓으면 장이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주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처럼 수익을 내라고 우리처럼 시장의 주도주를 가지고 우리처럼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게 단 한두 달 만에 나오는 그런 수익이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6개월, 7개월 정도 하게 되면 계속 수익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적어도 200에서 300% 정도 되겠죠. 그렇게 1년, 2년 정도 수익 내고 나서 장 꺾일 때 먹은 거 조금 뱉어내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남들보다 한 발 더 빨리 하고 한 발 더 준비를 해야 성공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테크인 같은 것들, PSKT 같은 것들 바닥권에서 TV 방송에서 얘기 나올 때 적인서만 여러분들이 따라서 매수를 하셨어도 얼마나 여러분들의 계좌가 많이 불어났겠습니까?
그죠? 악재 없습니다. 엄청난 시중의 유동성들 때문에 유동성 자금들 때문에 유동성 장세는 이제 본격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시 바랍니다. 증권시장 주변에 부동자금은 무려 1100조가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 엄청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되면 증권시장의 강세 화랑 장세는 본격적인 유동성 장세로 시작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악재 없습니다. 악재 없고 그래서 시장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남아있는 겁니다. 다만 미국의 흑인 사망과 관련된 소요 여파로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가 지금도 약간 혼주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무너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나스닥 선물지수가 혼주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신고가까지 나서려면 약간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소요 사태는 그렇게 확산되거나 하지는 않고 이제 확산세가 좀 진정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반등세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때문에 국내 증시는 역시 신고가 행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이 2차 상승의 시작이고 2차 상승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가야 돼? 어떤 걸 봐야 되느냐? 단타가 아닙니다. 중장기 대시세를 노려라. 그죠? 단타 아닙니다. 중장기 대시세를 노리셔야 돼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를 중심으로 중장기 대시세를 분명히 노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코스닥 중소형주 쪽, 그 중에서도 반도체, 5G, 2차전지, 그리고 스마트폰 또 얘기합니다. 여기가 시장의 중심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최근에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들이 장기소에 낙폭과됐던 대형주들을 좀 매수하면서 대형주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코스피가 올라가야 코스닥도 더 갑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거래소 시장 대형주들도 올라갈 거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좀 더 올라갈 겁니다. 삼성 SDI 이런 종목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러나 이 많은 대형주들 중에 다 가지는 않습니다. 다 철강주, 화학주, 정유주, 건설주, 은행주, 보험주, 기계, 자동차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이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많이 빠지고 장기소의 낙폭과대한 그리고 일부 저PBR 관련주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갈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기술적 반등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낮아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지 않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지금 쫓아가 봐야 먹을 수 있는 수익률도 크게 기대 수익률도 높지 않고 어디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지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아, 예, 갤럭시님 지금 방송 중입니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이 철강주라든가 건설주나 이쪽은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안 돼요.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쪽을 가지고 승부 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도 좀 더 갈 것이고 제가 그나마 보고 잘 괜찮게 보고 있는 게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통신주들 그리고 카카오네비 얘는 좀 올랐으니까 조금 이제 나중에 보시고 그리고 삼성바이오스 이쪽이 그나마 괜찮다고 얘기했습니다. 증권도 조금 더 올라갈 거고요. 하지만 얘네들도 시장의 중심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도 동반해서 상승세를 기록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다우지수, S&P보는 약하죠. S&P벽도 약하죠. 어디입니까? 첨단 기술주인 나스닥 시장이 훨씬 강합니다. 첨단 기술주가 강세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미국도 첨단주들이 지금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거래소 시장에 첨단주가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 기조는 코스닥 시장이 훨씬 더 강하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에 있어서는 유리한 거예요. 거래소 대형주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요. 하지만 기대 수익률은 코스닥 종목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도 나는 대형주 매매하겠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SDI, LG화학, 그죠? SK텔레콤, LG포스, KT
삼성로치 셀트로닌 이런 거 매매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매매하지 말고 올라갈 때마다 물량 털고 단타 트레이딩을 빼앗아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를 봅니까? 코스닥을 봐야죠. 응? 코스닥을 봐야 되겠죠? 그 코스닥이 어디입니까? 더 얘기 안 해도 되죠? 이쪽의 시장의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그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저도 한규수의 한 큐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얘기 나가는 것이고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저는 이쪽 IT 섹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정부에서 밀고 삼성에서 밀고 전 세계에서 이쪽 섹터를 모두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라는 얘기예요. 응? 반도체 쪽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미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을 주고 재반등에 나서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도 이미 추세 상승세가 살아있는 상태고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을 좋습니다만 종목들 모두 반등 나오는 거 보세요. DB하이텍, 테크윈, 유진테크 다 올라오죠, 여러분들. 문제는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상태여서 그냥 곧바로 갈 것인지 내지는 좀 쉬었다 갈 것인지 그것이 조금은 약간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곧바로 갈 것인지 쉬었다 갈 것인지 그것이 약간 불확실한 상태. 그리고 충분하게 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저가에 있었다 나서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중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장비주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왜? 핵심적인 대장주니까. 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야 돼요. 차트를 보고 대응하면 안 된다. 회사의 성장 가치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앞으로도 조정이 나오거나 숨고리가 나올 때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 계속 보셔야 되고요. 또 2차전지 어떻습니까? 삼성 SDI 대장주로 했죠. 이미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돌파에 따른 다소간의 기간 조정과 함께 눌림목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냥 곧바로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해요. 그러나 어찌 되었던 간에 삼성 SDI 같은 종목들 2차전지 대장주로서 중장기적인 반등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섹터가 어딥니까? 바로 5G. 차트가 거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세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지금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고 여전히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커요. 왜? 5G는 그만큼 5G는 여러 가지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5G 투자가 일정이 다소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못 갔고 또 1분기 실적도 부진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5G 투자를 해야 될 수 있는 그 요인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에 대한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5G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들. 미국을 선두로 해서 전 세계가 5G 투자가 이제 본물을 이룰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늦었어요. 늦은 만큼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부양대책에 따른 통신 3사의 설비 투자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5G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미국 등 5G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6월 달에 시작이 되게 되면 모든 국가에서 5G 투자가 본격화될 겁니다. 그것이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B2C에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이제 기업 간 5G 투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넷플릭스라든가 유튜브 같은 이런 업체들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5G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혼혈에 대한 기대감들은 더 커진 겁니다. 5G를 보셔야 되는 이유 여기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폴더블 폰도 이제 봐야 된다. 그동안 반도체와 2차전지가 많이 갔을 때 소외됐었던 5G와 함께 폴더블 관련주들도 시세가 나지 못했는데 이제 폴더블 폰도 이제 하반기를 기점으로 삼성의 갤럭시 S 폴드 2, 그 다음에 Z 플립 2 이게 나옵니다. 샤오미, 모토로라 모두가
자, 폴더블 폰들이 나옵니다. 요즘에 워낙에 스마트폰에 기능이 많죠. 그죠? 언택트가 강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 뭐 영화 보는 거는 뭐 영화 게임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안에서 모든 욕구들을 다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대한 와이드 화면에 대한 욕구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폴더블 폰들이 또 한 번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폴더블과 관련된 수혜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나가는 겁니다. 끝으로 종목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들? 자, KMW가 대장주입니다. 그죠? 바닥 탈출과 직전 고점 돌파하는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죠. 죽어도 안 될 것 같죠?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참 답답한 현들.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답답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거 진짜 내 판단이 틀린 거 아니야?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는 해볼만 합니다. 응? 다소 투자가 지연이 되지만 결국엔 5 투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5G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 IT 제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이솔루션, HFR, 이노바이러스, 서진스템, 에이스테크, RM 테크놀로지 살아 있습니다. 머큐리, 요즘 와이파이, 아주 이제 와이파이 여기저기 다 깔겠다고 정부에서 공약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 이런 종목군들이 앞으로도 5 시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런 종목들. 자, 스마트폰 관련주 KH바텍, 파인테크니스, 힌지 관련주들이겠죠. 또다시 폴더블 펀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 이들 종목군들이 또 한번 시장 전면에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자, JNTC, 그 다음에 세경하이테크. 그러나 그래도 압도적인 건 세경하이테크겠죠. 예. 자,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UTI 종목, 이 종목도 누르면서 바닥에서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 종목도 오늘 제가 한규세 한 큐에서 다시 한번 나갔던 종목입니다. 바닥권. 그죠? 이런 종목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도체 2차전지 종목들 압축하고 거기서 매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건듭니까 맙니까? 다른 종목들은 건들 필요 없습니다. 왜? 얘네들은 그냥 주변주거든요. 순환반등이거든요. 괜히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도 잘 모르면서 차트 보고 이제 움직이는 거 보니까 좀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물리면 주도주 놓치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장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집중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하셔야 됩니다. 제가 모든 내용들을 방송에서 TV방송에서 무방을 통해서 줄기차게 마셨듯이 모든 게 수익률로도 확인됐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도 확인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제가 그동안 해드렸던 내용들과 한 교수의 프로필과 그리고 그동안 제가 얘기했던 시황 얘기 그리고 왜 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왜 부동자금 1100조라는 엄청난 자금이 왜 엄청난 자금이 호재인지 돈으로 밀어붙이는 장세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왜 주도주를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IT주 내에서도 순환 반등에 대비하는 그리고 반도체 5G 2차전지 플러스 일부 폴더블 이들 섹터가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그쪽 섹터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하시고 대응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달 우리 매매일지 자 3,900만원 그리고 PSK테크, 테크인 두 종목 중장기 종목 여기서 팔았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두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 두 개 합치게 되면 160%가 넘잖아요. 그죠? 160%가 넘잖아요. 전체 5월달 327%인데 160%인데 절반이 넘어요. 아무리 단기 종목들 매매하더라도 두 종목 정도만 가지고 대박을 터뜨리면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얘기입니다. 한대표가 제일 잘하는 거죠. 주도주로 승부를 걸어라. 그리고 주도주는 이제
바닥 탈출에 따른 눌림을 주고 2단 반등이 막 시작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 구간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안 되는 종목 과감하게 정리하고 되는 종목으로 과감하게 움직일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해드리는 거니까 그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대응하시 바라고요. 정말 계속 강조합니다만 가고 나서 손을 들지 말고요. 이제 시작하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매매, 모든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이건 시작이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 중심에는 미래 성장주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핵심적인 주도주가 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장비주들도 바닥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저가 매수를 고려해야 되고요. 2차 전기도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소외됐던 5G와 그리고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이제 그동안 쉬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쪽 종목 중심의 반격도 서서히 나올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는 점,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고요. 또 좋은 결과 만드셔서 수익 내시고 그리고 나서 한 대표가 좀 더 편안하게 수익 매매를 하고 싶으면 그때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자신감 가지고 오시고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야 정말 좋은 강의 듣고 나는 좀 이 주식시장에서 한번 돈 좀 벌고 싶은데 혼자는 해보려고 하는데도 자신이 없다 라고 하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한 대표한테 오시면 됩니다. 제 도움 받으시면서 저도 편안하게 주식 매매 하고자 하는 분들은 오시면 돼요. 이 수익 금액을 보시고 이 수익률과 이 엄청난 수익 금액을 보시고 그리고 이 초라한 한기수 대표의 1개월 회비로 보시면 됩니다. 88만 원에 그것도 플러스 7일 추가, 3개월 하시면 30일 추가, 요걸 보시면 돼요. 회비가 너무 작아 보이죠? 저 수익 금액, 저 수익에 비하면, 그죠? 이 수익에 비하면 회비도 너무 작아 보이죠? 그만큼 가성비가 최고인 장세입니다. 그런 가성비가 최고인 장세이기 때문에 이 정도 투자는 해볼만 합니다. 그죠? 지금 88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오늘은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여기까지니까 자, 여러분도 꼭 참고하시고 끝까지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셨습니까?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